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은 한국인들만 알고 있는 한국어 표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에서 시작된 표현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배우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도 표현만 보고 무슨 의미인지 유추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생겨난 스토리를 알고 나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왜 이런 말이 생겼고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표현은 을씨년스럽다입니다. 먼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의 겨울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매우 차갑게 붑니다. 이런 겨울에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을 걷다 보면 바람은 차가운데 사람은 별로 없고 문 닫은 가게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을 한국 사람들은 을씨년스럽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쓸쓸하다가 아니라 좀 더 어둡고 스산하고 휑하고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까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그건 바로 을사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5년을 한국에서는 을사년이라고도 하는데요. 푸른 뱀의 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60간지를 사용해서 매년 그 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을사년은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입니다.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은 을사년의 비극에서부터 시작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에는 을사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꽤 많거든요. 그중 한국인들이 가장 비극적으로 기억하는 을사년의 사건은 바로 1905년의 을사늑약입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인데요. 이것은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인에게는 1905년 을사년은 나라를 빼앗긴 해인 것이죠. 게다가 나라가 황폐해지고 식량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나라도 빼앗겼으니 사람들에게 을사년은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 시절이었을까요? 이렇게 몹시 쓸쓸하고 안 좋은 분위기를 가리켜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을씨년스럽다로 바뀐 채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하거나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든 해였으면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될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2025년이 을사년인데요. 마침 2024년 12월에 계엄령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마음고생하면서 실제로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역시 을사년은 쉽지 않다면서 말이죠. 이 표현을 사전에서 찾으면 날씨나 분위기가 쓸쓸하고 썰렁하다, 보기에 살림이 매우 가난하다 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몸이 시린 것만이 아니라 나라를 잃었던 기억, 가난했던 시절 같은 것들이 모두 뒤섞인 한국의 정서가 담겨 있는 표현이니까요. 이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이나 고향 또는 소중한 장소를 표현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요. 객관적인 날씨, 거리, 공간을 묘사하거나 혹은 자기 경험을 회상할 때 많이 씁니다. 그때 진짜 날씨가 을씨년스러웠지. 재개발 들어간 동네에 가보니 사람이 다 빠지고 건물만 남아서 진짜 을씨년스러웠어.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소개할 표현은 함흥차사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오지도 않고 소식도 전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조선 왕조 개국 초창기에 태조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방원 사이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게는 아들이 꽤 많았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아들 중 여섯째 아들 이방석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는데요. 결국 형제들을 죽이고 끝내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 이방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모습에 분노한 이성계는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떠나 지금의 북한 땅인 함흥으로 갔어요.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로부터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성으로 모셔오려고 함흥으로 여러 번 차사를 보냈어요. 차사는 지금으로 치면 특별한 임무를 맡은 관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의 피해 쿠데타에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보내는 사신들을 계속 돌려보내거나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죽여버리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성계의 분노는 컸고 함흥으로 보내진 사신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일이 드물었다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함흥에 보낸 차사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말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함흥차사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쓰이고 뉴스나 기사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어? 함흥차사가 따로 없네. 잠시 마트에 갔다 온다더니 엄마가 30분째 함흥차사야. 이렇게 회사 생활, 연애, 친구관계, 택배, 이메일, 카톡 등 어디에나 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표현이 됐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밥상에서 볼 수 있는 음식의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음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나물 반찬입니다. 요즘에는 샤브샤브에도 많이 넣어 먹는데요. 이 나물의 어떤 특징이 역사의 한 인물의 행적과 닮아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물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한국의 역사와 함께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단어만 봐서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고 뜻을 안다고 해도 어떤 뉘앙스로 써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표현이 생겨난 배경과 의도를 함께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내년 3월까지 을씨년스러운 날씨를 종종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 더 춥고 낮이 짧아서 더 힘든 나라도 있을 텐데요. 대신 겨울에는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가 많이 나오니까요. 한국 콘텐츠와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